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45페이지 거기 몇 번 문제 보시냐면요. 7번. 7번이 숙제였죠. 7번부터. 자, 7번은 유통 중인 보통주 10주를 주당 7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여러분들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증가한다라고 썼죠. 자, 소각하면은 뭐가 없어지냐면요. 자본금이 없어져요. 주식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자, 자본금이 얼마였냐면요. 액면금액이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액면가액이 500원이라고 돼 있죠. 10주 액면가액 500원이니까 자본금은 얼마였던 거예요? 5,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태워버렸으니까 자본금이 차변 쪽에 이렇게 감소가 될 거예요. 예, 차변에 자본금이 얼마가 감소가 되냐면요. 10주 곱하기 500원 해서 5,000원이 감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했는데 대금 지급을 얼마 했냐면요. 10주를 주당 7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니까 7,000원이 현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5,000원짜리 주식을 태웠죠. 그 돈은 얼마 나간 거예요? 7,000원. 그럼 주식 태우면서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예.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을 태우면서 나온 손실이다라고 해서 감자 차손이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요거는 또 계정의 분류가 어디로 가냐면요. 자본 조정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요 분계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분계보다는 요 계정의 분류가 어디로 가느냐. 예, 요런 거 물어보는 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편인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보시면은 감자 차손에 대한 계정의 체계가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유통 중인 보통주 10주를 주당 3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10주 액면가액이 500원이죠.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날아가요? 5,000원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에 자본금 5,000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이 얼마가 날아갔냐면요. 3,000원 줬죠. 주식 태우면서. 그럼 5,000원짜리 주식 태우면서 3,000원만 줬기 때문에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얼마 이익 난 거예요? 2,000원.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감자를 하면서 나온 이익이다라고 해서 감자 차익. 이런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9번에 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여러분들 자기 주식에 대한 분계는 그냥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분계하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자산이에요. 자산하고 똑같은 걸로 보고 분계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식을 10주를 주당 1,200원에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액면가액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액면가액은 무시. 자,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 와요. 자기 주식이 10주가 주당 얼마 주고 산 거냐면요. 1,200원이니까 12,000원. 그 다음에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냐면요. 12,000원이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기 주식 5주를 주당 1,400원에 처분하였다.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은 주당 1,200원이며 처분 대금은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장부가액이 주당 1,200원이니까 차변 쪽에 자기 주식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1,200원 곱하기 5주니까 6,000원이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7,000원에 판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장부가액이 주당 1,200원이니까 차변에 자기 주식이 6,000원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차변에 자기 주식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거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자기 주식을 대변에 떨어요. 자, 대변에 자기 주식 6,000원을 떨고, 자, 돈을 얼마 받았냐면요. 얼마에 팔았지? 1,400원. 7,000원 받은 거죠. 예.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요? 7,000원. 그럼 6,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예요? 1,000원. 요 1,000원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0원. 예,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얘의 계정의 분류는 뭐라고 했어요? 자본 잉여금이 돼요. 이거 이익 난 건 아니에요. 손익계산 항목은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누구하고 거래한 거예요? 주주하고 거래한 거죠.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겨먹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남겨먹은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면은 계정의 분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확인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분개만 잘하세요. 자기 주식은 그냥 자산으로 보고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기 주식 5주를 주당 800원에 처분하였다.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은 주당 1200원이며 처분 대금은 당자액은 계좌에 입금되었다. 5주가 장부가액이 주당 1200원이니까 차변 쪽에 자기 주식이 얼마다라고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6,000원. 자, 얘 팔아요. 팔면은 자기 주식이 어디로 빠져요? 대변에 이렇게 빠지겠죠? 6,000원이 빠져요. 자, 그 다음에 5주를 한 주당 얼마에 팔았어요? 800원. 그럼 당자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요? 4,000원이 들어오겠죠? 자, 그럼 6,000원짜리를 4,0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손해. 2,000원만큼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5페이지에 실전연수 문제 6번이 또 숙제였죠? 자, 465페이지 1번에 보시면은 당사는 이사 회의 결의로 신주 10만 주를 한 주당 800원에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아 즉시 동남은행에 당자입하였다. 주식을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신주를 발행했는데 발행가액이 한 주당 900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차변에 당자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 봤더니 10만 주가 한 주당 900원에 발행이 됐으니까 9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 당자예금 통장에 9천만 원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본금이다라고 했었죠. 예, 항상 들어온 돈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면은 들어온 돈,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올 거예요. 주식 발행하면은 주식을 발행하면은 주주가 넣어주는 돈이고 그 투자금 받은 거죠. 예, 투자금 받은 거는 자본이다라고 했어요. 자본. 주주한테 받은 돈은 자본인데 자본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액면 금액이 얼마예요? 500원.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돼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고 얘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증자하기로 결정하고, 증자라고 하는 말은 자본금 증가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본금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해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자하기로 결정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자, 그럼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 봤더니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데 신주가 몇 주가 발행이 되냐면요. 만주가 발행가액이 주당 4,000원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와요. 차변에 현금 4천만 원. 자,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본금.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5천만 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요거만큼은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주식을 할인 발행한 거다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신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주 5,000주를 발행하고 신주 발행 비용 1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은 보통예금에 예입하였다. 5,000주가 발행가액이 한 주당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5,000주가 한 주당 만 원이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5,000주 곱하기 주당 만 원 해서 5천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신주 발행 비용이 얼마가 나갔대요? 100만 원 나갔죠. 그럼 그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올 거단 말이에요. 5,000주 곱하기 한 주당 만 원인데 신주 발행 비용이 100만 원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4,9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주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4,9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주 발행 비용이 있으면은 신주 발행 비용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뺀다라고 했었잖아요. 보통 예금 통장에는 4,900이 들어온 거고,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본금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예, 자본금. 그럼 자본금이 얼마냐면요. 5,000주가 한 주당 5,000원이니까 2,500만 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2,500만 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2,400만 원. 요거는 뭘로 잡아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비용은 이렇게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신주 만주를 한 주당 5,200원에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아 국민은행에 당좌 예입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3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건데 만주가 5,200원이니까 자,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 봤더니 자, 지금 발행된 주식 수가 만주가 한 주당 5,200원. 5,200만 원이 들어와요. 자, 당좌 예금 통장에 5,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신주 발행 비용이 얼마가 나갔대요? 350만 원. 신주 발행 비용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아니면 현금으로 나갔어요? 현금으로 나간 거죠. 그럼 여기서 빼면 안 돼요. 빼지 마세요. 대변에 현금 350이에요. 그러면은 뭐 4,150만 원이 4,850만 원이 들어온 걸로 볼 수 있겠죠. 주식 발행에서. 예,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5천만 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50만 원. 요거만큼은 주식을 할인 발행한 거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5번. 한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보통주 만주를 발행하고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4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8천만 원이다. 이거 현물출자예요. 현물출자.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현물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것들 지금 전부 다 주식 발행에 대한 붕괴예요.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처음 공부하실 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단기 매매 증권은 내가 주식을 사야 돼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지금 뭐 한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주식을 사면은 단기 매매 증권.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면은 자기 주식. 내가 주식을 발행하면은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액면가액이 5,000원이 보통주 만주를 발행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4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8천만 원이다. 그럼 토지가 들어와요. 차변에 토지가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8천만 원.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자산을 받은 거죠. 이런 거를 현물출자다라고 해요. 자, 받은 것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본금을 잡아요.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인데 액면가액이 얼마냐면요. 5,000원이죠. 예, 5,000원이 보통주 만주니까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돼야 돼요. 5천만 원. 그럼 토지 8천만 원 중에서 액면 금액, 자본금 5천.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3천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것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야기할게요. 자, 취득세가 얼마가 나갔어요? 취득세가 4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죠. 그럼 대변에 현금 400. 요거 나간 거는 무슨 가액에 포함이 돼야 돼요? 예,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럼 토지 가액이 얼마가 돼요? 8,4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매입처 주 저스트원에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당사에 출자 전환하고 신주 2,000주를 교부했다. 신주 교부에 따른 재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외상 매입금 중 일부인 1,200만 원. 근데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보통 현금이나 현물을 받는 게 일반적이단 말이에요. 예, 현금이나 현물을 받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6번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받은 게 아니라 뭘 갚은 거냐면요. 외상 대금을 갚은 거예요. 예, 외상 대금. 그래서 지금 외상 대금이 얼마가 있었어요? 1,200만 원 있었죠. 예, 이거 갚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을 어디로 빼야 돼요? 차변에 빼야 된단 말이에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다 보면은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자, 외상대금 갚아야 될 게 얼마가 있냐면요. 1,200만 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막 망이 가요, 망이가. 그러면은 이 외상대금 받을 회사는 돈이 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외상대금 받아야 되는데 돈이 뛸 것 같은데 뛰느니 이 돈을 그냥 주식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대금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대금을 빼면서 외상대금을 없애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외상대금을 감면받은 거단 말이에요. 외상대금을 감면받은 거. 예, 이런 걸 출자전환이다라고요. 출자전환. 예,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거. 이걸 출자전환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몰라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주 저스터원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중 일부인 1,200만 원. 외상매입금 1,200만 원을 빼요. 자, 빼고 자, 이렇게 감면받았죠. 외상대금 1,200만 원. 예, 감면받았는데 이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이죠. 자,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신주 2,000주가 액면가액 5,000원이니까 1,00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히냐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외상대금 1,200만 원이 감면되면서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1,200만 원 받은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액면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볼게요. 466페이지. 자, 466페이지에 7, 8, 9번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풀게요. 좀 이따가 풀고 자, 앞으로 좀 갈게요. 앞에 몇 페이지 가시냐면요. 저기 152페이지 펴세요. 152페이지. 152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거기 자, 보론이라고 돼 있죠. 보론. 자본 잉여금이 자본 조정 상계라고 돼 있는데 요거 칠판 좀 지우고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거기 사례 1번 보세요. 아, 1번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 자본잉여금이 있는데 이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남겨먹은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단 말이에요. 그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자본잉여금은 보통 느낌이 플러스 느낌. 그 다음에 자본조정은 보통 느낌이 이 마이너스 느낌이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느낌. 자, 그럼 주발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함께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상극이에요. 상극. 감자차익, 감자차손도 그렇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데 얘네들은 함께 나올 수가 없고 있으면 서로 상계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본잉여금은 느낌이 플러스 느낌이고 자본조정은 마이너스 느낌인데 이 플러스 느낌의 계정 과목하고 마이너스 느낌의 계정 과목 얘들은 함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자본조정의 상계라고 되어 있죠. 예,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자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요거 두 개. 자, 요거 사례부터 보시면은 자, 거기 사례 3월 1일 날 보세요. 3월 1일 날에 주식 한 주를 6,0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요. 6,000원이에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그 3월 1일 날에 현금이 6,000원이 들어왔어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자, 현금 6,000원 들어왔죠.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냐면요. 자본금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본금. 액면금액이 5,000원이잖아요. 그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자본금 5,000원. 자, 그 다음에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예, 1,000원만큼은 뭘로 잡냐면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초과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주발초 1,000원.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6,000원이잖아요.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자, 근데 그 3월 5일 날 보세요. 3월 5일 날에 주식 한 주를 3,0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라고 돼 있죠. 예, 3월 5일 날에 주식 한 주를 3,000원에 현금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3,000원이 들어와요. 현금 3,000원.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냐면요. 예, 자본금. 자, 자본금 5,000원. 그럼 액면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0원이죠.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2,000원인데 요거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장부상에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있는 상태예요? 1,000원이 있는 상태이죠. 장부상에 주발초가 1,000원이 있으면은 요 주발초를 일단 빼야 돼요.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얘 두 개는 함께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함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잡기 전에 얘가 있으면 얘를 먼저 없애야 돼요.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럼 주발초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어디로 가겠어요? 차변으로 빠지겠죠. 예,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 이렇게 해요. 그럼 1,000원만큼 감소가 됐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000원이 남죠. 예, 나머지 1,000원만큼은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예, 주식을 할인 발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있었던 거를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재무상태표에 주발초가 지금 1,000원이 있었죠. 자, 1,000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때는 만약에 이렇게 분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발초 1,000원, 나머지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타내지 말고 이거 상계시키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00원만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있는 거를 없애버리고 없앴죠.
없애요.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가 얼마가 잡혀요? 1,000원. 이렇게만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단순하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잡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주발초가 장부상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주발초를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의 상계가 있죠. 그건 됐어요. 그건 좀 넘어가시고. 자, 3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상계가 있는데 그 사례 보시면은 자, 3월 1일 날에 7,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8,000원에 현금 처분하였다. 자, 3월 1일 날에 자 7,000원에 취득한 거니까 차변 쪽에 자기 주식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7,000원이다라고 되어 있었겠죠. 차변에 자기 주식이 7,000원이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디로 떨어야 되냐면요. 대변에 떨어요. 대변에 자기 주식 7,000원 떨고 자, 돈은 얼마 받았어요? 현금을 8,000원 받았죠. 차변에 현금 8,000원. 7,000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8,000원에 판 거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1,000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7,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8,000원에 현금 처분했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예요? 1,000원만큼 이익 나는 겁니다. 자, 분각을 이래요. 자, 3월 5일 날. 자, 3월 5일 날 봤더니 7,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5,000원에 현금 처분했다.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7,000원이 빠지죠.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5,000원. 그럼 7,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2,000원만큼 손해보는 거죠. 자, 2,000원 손해보는데 지금 장부상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만큼 있었어요? 1,000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함께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있는 거 있잖아. 얘를 떨고 그 나머지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바로 잡으면 안 되는 게 장부상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은 얘를 없애버리고 대변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0원을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7,000원짜리 자기 주식을 빼면서 돈이 얼마가 들어온 거냐면요. 5,000원. 해서 2,000원만큼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처분 이익이 있으니까 얘를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처분 손실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시면 되겠고 교재 466페이지 가볼게요. 466페이지. 자, 466페이지에 7, 8, 9번 한번 풀어보세요. 7, 8, 9. 466페이지에 7, 8, 9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풀게요. 자, 7번에 보시면은 이 7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7번은 그 답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식 발행에 대한 분계가 전부 다 짬뽕되어 있는 분계인데 요거 하나만 풀 줄 알면 다 풀 줄 알겠죠. 자, 7번에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 5만 주를 한 주당 4,900원에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아 동서은행에 당좌 이입하였으며 주식 발행비 250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였다. 자, 갈로에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의 잔액은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신주를 발행해서 5만 주를 한 주당 4,900원에 발행해서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 봤더니, 자, 당좌 예금 통장에 5만 주가 한 주당 4,900원이죠. 네, 5만 주 곱하기 한 주당 4,900원 하면은 2억 4,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당좌 예금 통장에 2억 4,5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또 뭐가 나갔냐 봤더니 신주 발행 비용이 나갔죠. 신주 발행 비용 얼마가 나갔냐면요, 25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신주 발행비가 당좌 예금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뭘로 나간 거예요? 현금으로 나갔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빠져나가요? 250만 원. 그래서 당좌 예금 통장에는 2억 4,50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갔냐면요, 250만 원. 그럼 순수하게 들어온 돈은 얼마다라고 볼 수 있냐면요, 2억 4,25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신주 발행 비용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갔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5만 주가 한 주당 5천 원이니까 2억 5천만 원. 자, 그러면 2억 4,2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2억 5천이죠.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750이죠. 그럼 750만 원만큼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장부상에 주발초 계정의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100만 원 있다고 가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 세 번째 줄 끝에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의 잔액은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주발초가 1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건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이죠. 대변에 있는 주발초가 일단 떨어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적는 게 맞는데, 만약에 장부상에 주발초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있는 주발초를 일단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주발초 100만 원을 차변에 떨어요. 떨고 그 나머지 금액 650만 원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주의하세요. 예, 장부상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은 주발초를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8번에 자기 주식 만주를 한 주당 3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주식의 액면가액은 한 주당 5천 원이다. 액면가액은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만주를 한 주당 3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으니까 차변에 그냥 자기 주식 산 거죠. 자기 주식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만주 곱하기 3만 원 하니까 3억 원. 자, 수표 발행했으니까 어느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 통장에서 3억 원이 빠져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만 원을 주 우림에 5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주 우림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50만 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럼 3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판 거죠.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 300만 원 있어요. 300만 원 있는데 얘 팔았죠. 팔았기 때문에 얘가 대변에 빠져요. 대변에 자기 주식 300만 원이 빠지고,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요, 500만 원에 팔았죠. 50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 받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미수금이다라고 썼죠. 차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미수금이 와야 돼. 미수금 500만 원. 그럼 3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나는 거예요? 200만 원 이익 나는 거죠. 요 2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만큼 이익 나는 거죠. 요 200만 원 이익 나는 거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문제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얼마가 있대요? 50만 원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150만 원만 잡혀야 돼요. 그 50만 원 뺀 금액만 해서. 그래서 차변 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던 걸 없애야 돼요. 차변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만 원을 없애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얼마가 잡혀야 되냐면요, 150만 원이 잡혀야 된다라는 거. 장부상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으면은 걔를 없애고 그 나머지 금액을 처분 이익으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게 뭐냐면요, 자본 중에서 주주와의 거래 있잖아요. 자본거래에 대한 분계와 내용 설명을 모두 다 마쳤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손익거래 염도교재 14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손익거래 보겠습니다. 자, 그 손익거래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번 돈이에요. 자본이긴 한데, 자본, 내 돈이죠. 내 돈 중에서 번 돈, 벌어서 증가되는 자본이 손익거래로 인하여 증가되는 자본이단 말이에요. 그럼 손익거래로 인해서 증가되는 자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손익거래로 인하여 증가되는 자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기타, 포괄, 손익누계. 얘는 벌기는 번 거예요. 벌어서 증가된 자본은 맞는데, 막 이렇게 완전히 내가 벌었다 하기도 그렇고 아니다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것들이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에요.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들, 완전하게 실현된 이익은 아니고 어설프게 실현된 이익 있잖아요. 그 미실현 이익을 박아두는 데가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다라는 거 몰라도 되고, 거기 종류 보세요. 종류 봤더니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이 있죠. 그것만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하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분류가 된다. 이것만 그냥 외우시면 되고, 왜 그러냐 몰라도 돼요. 세무 2급 가서 배우시면 되고, 회계 1급에서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에 2번에 뭐가 있어요? 이익잉여금.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자, 이익잉여금은 제대로 번 돈이에요. 요거는 실현된 이익인데, 이 실현된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쌓인 부분이다.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쌓인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에 회사가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해가지고, 자,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자,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해서 번 돈이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거든요. 이거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대변의 제품 매출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12월 31일 날에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은 BS, 자, 왼쪽에 자산에 현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500원. 대변에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는데, 요 자본 중에서 자본이 있는데 지금 비죠, 이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을 때 이 수익하고 비용 계정 과목 있잖아요. 수익 계정이잖아요. 요거는 손익계산서만 만들면 그 역할이 끝난다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이 500이죠. 제품 매출이 500이고 해서 나온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면요, 500원이었다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500원이다. 자, 그럼 이익이 500원 난 거잖아요. 자, 단기 순이익이 500원인데 이 제품 매출 요 계정 과목은 번 돈이단 말이에요. 번 돈. 이 번 돈은 손익계산서만 만들면은 그 역할이 끝나요. 그러니까 소익하고 비용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만 만들면 그 역할이 끝나고 요거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냐면요. 이 들어온 돈이죠. 들어온 돈이 어떻게 들어온 돈이에요? 주주가 넣어준 돈이에요? 아니면 번 돈이에요? 번 돈이죠. 번 돈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익잉여금인데 우리가 실무상 계정 과목은 뭘로 쓰냐면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보시면은 자, 현금이 500원 들어왔죠. 예, 들어온 돈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온 돈이에요? 그 번 돈이단 말이에요. 예, 번 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번 돈은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돼. 이익잉여금. 번 돈은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정 과목들을 사용한 거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계정 과목들을 사용한 거고 손익계산서 다 만들었으면은 원래 차변에 현금 500원 들어온 거는 번 돈이죠. 번 돈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익잉여금. 예,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이 증가하죠. 자본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네, 번 거잖아요. 네, 벌어서 증가되는 자본은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돼요. 차변에 현금 500원 오는데 대변에 증가하는 자본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익잉여금이 돼야 돼요. 이익잉여금 500원.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인데 자, 자본이 어떤 자본이 증가했냐면요. 이익잉여금이 증가되는데 번 돈은 이익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무상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예, 실무상은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 500원을 차변에 빼요. 빼면서 요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해야 되냐면요. 2월 이익잉여금 500원. 예, 이렇게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을 빼면서 결국은 번 돈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수익하고 비용 계정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만 만들면은 그 역할이 끝나요. 끝나고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고 그 계정 과목을 다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셔야 된다라는 거. 2월 이익잉여금. 네. 그래서 번 돈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건 잠깐만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